자, 우리 이 해상 경계에 좀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북한 어민 4명이 탄 소형 어선이요. 소형 우리 어선이? 앞바다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 NLL보다 150km 정도 아래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우리의 해군, 해경, 육군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우리 어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이 그래픽 화면 좀 잠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NLL 북방 한계선에서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거리가 NLL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예요. 150km. 저렇게 북한 어선이 둥둥둥둥둥둥 떠올 동안 우리 군 당국, 뭐 해경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민이 신고해서 알게 됐다? 글쎄요, 정 의원님 이거 해상 경계 구멍 뚫린 거 맞습니까? 저는 해명을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군과 해경의 레이더에 의해서 감시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으로는 육군의 레이더에 의해서 감시하도록 돼 있는데 저게 목선이어가지고 레이더에 식별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결국은 누가 우리 영해를 지키고 있냐? 우리 어부들이 지키고 있어요. 하하. 아니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됐다고 해서 저렇게 뻥 뚫려 있는 동해안의 북방 한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150km의 우리 국토를 영해라는 게요 우리 영토인 겁니다. 예. 아무 배가 왔다리 갔다리 거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레이더에서 감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식별을 못했다? 예. 이런 얘기를 군 당국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과거에도 소위 그 6호급 잠수정 하나가 내려왔을 때 그것도 누가 찾았냐면요. 누가 찾았었죠? 우리 어민이 찾았어요. 어민이 찾았었군요. 아, 저는 이런 문제가 작년에 9.19 군사합의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양쪽 해가지고 40km 그 무슨 평화구역 비슷하게 설정해 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뭔가 경계태세가 해이안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예.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안보 절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이 안보 절벽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동해바다 경계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비무장지대 GP를 찾아가서 9.19 군사합의로 안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금 감내할 만한 수준의 안보 걱정을 넘어서 감내 못할 수준의 안보 절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절벽이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실 저게 그냥 북한 주민들이 탔던 어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정말 위험한 배가 왔는데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얼마나 아찔한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자, 이 논란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이 군 당국에서 아까 정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뭐라고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경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경계 작전에는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도 일부 목선,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선박은,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자, 합참 공보실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해안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다만 소형 선박은 이제 북한 어민들이 타고 온 거니까 작은 선박이겠죠. 소형 선박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이번 계기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형 선박의 일부 탐지가 제한된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는 합참의 설명. 그럼 그동안 군 당국은 뭐 한 거지?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지금 합참 공보실장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앞뒤가 안 맞다. 예, 어떤 점이 앞뒤가 맞지 않냐면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상해안 경기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아하. 우리 해군과 해경 같은 경우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는 것을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미상의 선박이 떠다닐 경우에 이거를 바로 우리 민간인 어선인지 아니면 상대편의 어떤 그 군과 관련된 배인지 예. 또 뭐 우리 민간인 배가 부유하는 건지 바로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일부 탐지가 제한된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다? 이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NLL 이탈 민간 선박이 저렇게 삼척까지 100km 이상 내려왔다는 것도 150 문제지만 예. 예. 서해와 달리 동해상은 NLL이 일직선상이에요. 아하. 시야도 확 트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96년에요. 강릉 잠수함 사태 때도 가봤고 98년 동해에서 그 북한군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네. 잠수정이 침투했을 때도 출장을 가봤었습니다. 음. 이거 정말 민간인의 어떤 배가 아니라 위장된 간첩선이라든지 또 무장선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런 우려가 예.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을까. 예. 정말 철렁하죠. 예, 그 저기 말씀만 못하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서해상에서 벌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해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럼 훨씬 더 심각하다는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목선 핑계를 대시는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에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공개부양종을 전력화시켰습니다, 실제로. 아하, 그래서 그거를 파도 관통용 고속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공격용을 해서 꿰뚫고 들어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의 공보실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리 뻗고 자요? 어떻게 다리 뻗고 자냐?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어찌됐건 이게 지금 뭐 삼중망이 다 뚫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선박들을 가려내기 위한 해군, 해경, 육군 이 삼중망이 다 뚫렸다.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